도대체 왜 후진국인 한국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최근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한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녀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을 혐오하고 학을 띄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마 스털링이라고 해요. 여기 뉴욕에서 코너 브루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카페가 아니에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동네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정말 기대되거든요. 신선한 커피 원두 냄새, 에스프레소 머신이 내는 소리, 행복하게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완벽한 세상이거든요. 제 남자친구 잭도 그런 제 세상의 큰 부분이에요. 잭은 똑똑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요. 큰 회사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해요. 저희는 3년 동안 함께 해왔고 그동안 참 행복했어요.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그랬죠.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잭이 한국으로 출장 다녀온 뒤였어요. 그는 2주 동안 한국에 갔었고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뻔했어요. 잭이 돌아오면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겠지. 그 생각에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런데 돌아온 잭은 뭔가 달랐어요.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 딱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잭은 분명 행복해 보이긴 했지만 자꾸 멍해 보이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계속 한국 얘기만 하는데 음식이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드라마가 재미있다면서요. 처음에는 그저 여행에서 돌아온 기분이 남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잭이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고 저녁 먹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도 안 오더라고요. 거실에 가보니 노트북 화면에 콜을 받고 있더라고요. 잭, 저녁 먹어요. 약간 짜증을 숨기면서 말했어요. 잭이 깜빡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마치 자기가 어디 있는지 깜빡한 사람 같았어요. 아, 미안해, 에마. 그냥 이 한국 요리 프로그램 좀 보고 있었어. 김치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 그거 같이 만들어 볼래?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다음에 해보자. 지금 파스타 식겠어. 저녁을 먹는 동안 잭은 거의 손도 안 대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한국어를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도 자꾸 정신이 딴 데가 있었어요. 주문을 3번이나 잘못 받고 머핀을 구우면서 거의 태울 뻔했어요. 저희 직원 릴리가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다가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에마, 괜찮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카운터에 기대었어요. 잘 모르겠어, 릴리. 잭이 한국 갔다 온 뒤로 계속 이상해. 거기 정신을 놓고 온 것 같아. 릴리가 제 팔을 살짝 토닥였어요.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영화 보던 시간은 이제 한국 드라마 보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 대신 자꾸 한국 삼겹살집에 가자고 하고요. 심지어 대화할 때도 제가 모르는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서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단둘이 멋진 저녁 식사하러 가자고 했어요. 잭이랑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잭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좋아. 내가 가보고 싶었던 새로운 한국 퓨전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볼래? 제 마음이 철푸덕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생각했는데 잭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아, 그럼 그건 다음에 가면 되잖아. 그 순간 뭔가 확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잭은 깜짝 놀라더니 상처받은 얼굴이 됐어요. 한동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 같았어요. 에마,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잭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한국이 너무 좋았어. 그 문화, 음식, 기술, 전부 너무 생동감 넘치고 앞서가는 느낌이었거든.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그저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뿐이었어요. 마치 잭이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데 그 세계에는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행 즐기고 온 건 이해해.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근데 너의 한 조각이 서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예전에 잭이 그리워. 잭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난 여전히 나야, 에마. 그냥 좀 더 성장하고 있는 거랄까?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그게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는 의미라면? 그날 밤, 잭이 또 다른 한국 프로그램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누워있는데 자꾸만 잭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 순간 그저 시간만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그 출장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우리 모습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뭔가 바뀌었고 그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잭한테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한국으로 출장 갔다 온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매일같이 그가 점점 더 지금의 이 한국 문화라는 새로운 집착에 빠져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잠깐 빠진 거라고, 곧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날이 가고 주가 지날수록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잭이 그리웠어요. 꽃을 사서 깜짝 선물을 하던 잭, 동네 새로 생긴 맛집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던 잭이요. 그런데 지금은 오직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어 공부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결국 저는 잭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기로 했어요. 저희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잭은 여전히 핸드폰에 콜을 받고 있었어요. 분명 또 한국어로 된 글을 읽고 있었겠죠. 잭,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잭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야, 엠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리 요즘 상태가 좀 걱정돼. 내가 한국 갔다 온 이후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이제 제대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 잭은 핸드폰을 내려놓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도 같이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늘 한국 얘기만 하고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말.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는 게 우리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몰라. 잭은 혼란스러운 듯 보였어요. 그리고 살짝 상처받은 표정이었죠. 너도 알잖아. 내가 뭔가에 열정을 갖게 된 거 정말 오랜만이야.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새로운 걸 많이 배웠고 되게 신선했어. 음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되게 흥미롭지 않아? 근데 우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본 거야? 제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우리가 예전에 즐겼던 것들 말이야.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갔는지 기억은 해? 아니면 한국 거 아닌 영화라도 본 적 있어? 잭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 하던 습관대로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신경 쓰지 못한 줄은 몰랐어. 그만큼 내가 빠져 있었구나. 그렇지 않아? 저는 그 말에 비꼬는 듯한 어조를 참지 못했어요. 지금 넌 마치 우리가 누구였는지 잊은 것 같아.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은 것 같고. 그 말을 내뱉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잭의 눈에 맺힌 상처받은 감정이 보였거든요. 그 순간 모든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몇 주간 쌓아온 생각들을 드디어 털어놓은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했어요. 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엠마, 내가 나 자신을 잊은 게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나를 찾은 것 같아. 왜 넌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 저도 같이 일어섰어요. 방 안의 긴장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너 혼자만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취미가 아니라 너의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잖아.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둘 다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고 나누지 못한 말들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잭도 저도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잠시 떨어져 지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그의 말이 마치 제 배를 세게 때린 것 같았어요. 상황이 나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어요. 잭은 고개를 재빨리 저었어요.
아니야. 그저 우리가 각자 조금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야.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 서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도망쳐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로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알겠어.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나 사란의 집에서 잠깐 머물게. 사란의 집으로 가져갈 짐을 챙기면서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가 완벽했는데 이제는 우리 관계가 아슬아슬한 줄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사란의 집 손님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잭이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잭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에 몰두했어요. 잭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가는 곳마다 잭과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첫 데이트를 했던 커피숍, 매주. 일요일에 산책하던 공원, 잭이 출장을 가기 전에 같이 가봤던 한국 음식점까지. 모든 게 잭을 떠올리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화는 서서히 슬픔으로 바뀌었고 슬픔은 다시 의문으로 변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걸까? 내가 잭의 새로운 관심사에 대해 화낼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끝날 무렵 떨어져 지내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만 같았죠. 우리 정말 솔직하게 대화가 필요했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우리 사이에 생긴 이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다시 한번 잭과 마주할 결심을 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우리 문제가 뭔지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아직 절대 우리를 포기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요. 뉴욕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시가 숨막히게 느껴졌고 보이는 것마다 잭이랑 다퉜던 기억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이모리사랑 사촌들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딱 내가 필요한 거야. 이 한국 이야기들에서 벗어나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웬걸 진짜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이모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뭐랄까 뭔가 익숙한 듯한 언어였어요. 고개를 살짝 내밀고 봤더니 가족들이 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한국어 자막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기서도 이러는 거야? 그때 이모가 저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엠마, 왔구나. 그러더니 저를 꽉 안아주고는 제가 멍하니 있는 걸 보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린 이 한국 드라마 보고 있었어. 이번 생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재밌어. 너도 한번 봐봐.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굴렸어요. 대체 왜 다들 한국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농담처럼 말하려고 했지만 말투에 짜증이 좀 묻어나왔던 것 같아요. 이모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TV를 꺼버리더라고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사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어요. 이모가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는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엠마 앉아봐. 내가 너한테 이야기 하나 해줄게. 저도 그 자리에 앉긴 했지만 사실 이야기를 들을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이모가 저런 어조로 말할 때는 반박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몇 년 전이었어. 이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걸 잃을 뻔했거든. 내잼 사업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 대기업들이 내잼 가격을 따라잡으면서 시장에서 밀려났거든. 가게들도 점점 내 잼을 안 들여놓으려고 했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이모가 만든 잼은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였지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죠. 포기하려고 했었어. 이모가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든 잼 한 통이 부엌에 있었는데 이제 다들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지. 나 사업 망했다고. 이모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니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모 손을 꼭 잡아줬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김씨라는 사업가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분이 토론토에서 열린 음식 박람회에서 내 잼을 먹어봤다면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잼을 한국으로 수출할 생각 없냐고 묻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이요? 아니, 왜 한국에서 굳이 캐나다 잼을? 이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그래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국 사람들은 늘 새로운 맛과 경험을 찾는다고 하더라고. 서양 전통잼이 한국의 현대적인 음식 문화에 잘 어울릴 거라고 믿었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이모 얘기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어. 근데 어차피 잃을 게 없었으니까 시도해보기로 했지. 김씨가 수출 규정을 하나하나 도와줬고 결국 첫 번째 물량을 서울로 보냈어. 이모가 잠깐 말하길 멈추더니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대박이었어, 엠마. 엄청난 히트였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 독특한 맛을 엄청 좋아하더라.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 잼을 활용하더라고. 퓨전 요리에, 음료에, 심지어는 화장품에까지. 귀를 의심하면서 말했어요. 이모 잼을 화장품에 넣었다고요? 이모가 크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창의적이지.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걸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재능이 있어. 이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장 쪽으로 가서 사진첩 하나를 꺼내왔어요. 그걸 펼치자 이모 잼이 세련된 포장지에 담겨있고 한국어가 적혀있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 파트너십 덕분에 내 사업이 살아났어, 엠마.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 시야를 넓혀줬지. 몇 번이나 한국에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그들의 혁신적인 사고방식,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융합하는 능력에 깜짝 놀라곤 해. 저는 사진들을 보면서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K-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교류, 혁신, 그리고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이모가 말을 이었어요.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나서 얼마나 멋진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는 거지.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어요. 잭 생각이 났어요. 그가 나한테 자기 경험을 들려줄 때 얼마나 신나했는지 떠올랐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편협하게 굴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모가 다정하게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괜찮아, 엠마. 때로는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이제 우리랑 같이 퓨전에 대가 볼래? 정말 재밌을 거야.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게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뭘 배우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됐어요. 그렇게 이모랑 같이 소파에 앉아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었나? 어쩌면 이제 제 마음과 시야를 조금씩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이 제가 퓨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이었어요.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닌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사랑이 어우러지는 세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보니 이불이 다리 사이에 엉켜버렸고요. 결국 포기하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뭐라도 보면 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 순간 한국 요리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딱 뜨는 거예요. 잠깐 망설였어요. 리모컨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고민하다가 한숨을 푹 쉬고 나서 그냥 보기로 했죠. 몇 분만 볼 거야 라고 혼자 말했어요. 대체 뭘 그리 난리였는지 한번 보자고. 하지만 그 몇 분이 결국 몇 시간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화면에 비치는 밝은 색감이랑 출연자들의 설레는 표정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이건 그냥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음식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재료들을 섞어서 요리를 만들어내는 출연자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출연자는 묵은지로 항정살 샐러드를 만들어서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의 된장 고추장 쌈장을 이용해 스테이크를 만들었고요. 그들이 만든 요리를 볼 때마다 저는 마치 새로운 맛의 세계를 하나씩 탐험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건 단순히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각 요리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거든요. 출연자들이 자신의 경험, 고충, 그리고 꿈을 공유할 때 저도 모르게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이 그들의 음식을 맛볼 때마다 저도 그들의 긴장감을 같이 느끼게 됐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5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흥분되고 방금 봤던 것들에 감명받아서 머릿속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 출연자의 이야기가 유독 기억에 남았어요. 그녀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어린 한국 여성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녀의 요리가 너무 전통적이라고 하면서 그냥 본인이 아는 요리에만 집중하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만의 방식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중국 요리에 녹여냈어요. 한국 재료들을 사용해 중국 요리를 재해석하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딤섬의 여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머릿속에 불이 딱 켜진 것 같았죠. 이건 단순히 요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낯선 환경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문득 잭이 생각났어요. 한국에 대해 잭이 그렇게나 신나게 얘기했던 게 우리 삶을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 셰프가 그랬던 것처럼요. 처음으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프로그램에서 본 요리들을 직접 맛보고 싶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무엇보다 이 설렘을 잭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우승자가 발표됐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신이 말똥말똥했어요.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내 카페 메뉴에 한국식 요리를 추가해볼까? 잭이랑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볼까? 그 같은 생각들이요. 잭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제 삶과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잭에게 전화할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 새로운 모험을 같이 시작하고 싶었어요. 번호를 누르면서 설레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가장 크게 느껴진 감정은 희망이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한 희망, 제 카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경험들에 대한 희망이요. 이건 단순한 전환점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작점이었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잭과 우리가 겪었던 일들로 온통 가득했거든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제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을 하게 됐죠. 바로 그 한국 요리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틀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가 그렇게 난리인지 궁금해서 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제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단순히 요리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겪어온 어려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섞어가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든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한 참가자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중국으로 요리를 배우러 간 젊은 한국 여성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더러 너무 전통적이라고 했대요. 근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재료를 중국 요리에 섞어가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갔어요. 마치 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 노력이 빛을 발해서 TM미미의 수석 셰프가 되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잭이 저를 두고 떠나려 하거나 우리 삶을 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그저 한국에서 새로 배운 모든 것들에 흥분했던 거예요. 더 성장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그 여정에 함께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결국 새벽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잭에게 연락해야 했거든요. 여보세요? 잭의 목소리는 잠결에 아직 몽롱했어요. 잭, 나야. 엠마. 제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엠마? 무슨 일이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그 프로그램 봤어, 잭.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 말이야. 이제 알 것 같아. 진짜 이해했어. 그게 단순히 요리나 한국에 대한 게 아니더라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사람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잖아. 내가 당신한테 너무 화냈던 거, 그게 잘못이었어. 잭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엠마,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이제 이해해줘서 정말 기뻐. 절대 너를 소외시키거나 덜 중요하게 여길 생각은 없었어. 한국은 그냥 내 눈을 새로운 가능성들로 열어줬던 거야. 이제 알겠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나도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잭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어요. 그러면 너무 좋지, 엠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넌 상상도 못할걸.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마구 떠올랐어요. 우리 카페 메뉴에 한국식 요리를 좀 추가해보는 거 어때? 우리만의 작은 퓨전 실험처럼. 잭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몇 주 만에 들은 최고의 소리였어요. 너무 좋지. 내가 아이디어 같이 짜볼게. 그렇게 우리는 몇 시간을 통화하며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꿈꾸었어요. 통화를 끊었을 때는 벌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름다운 색들로 물들어 있었죠. 제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았어요. 마이너스 밝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변화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변화가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변화는 제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제 삶에 새로운 멋진 색을 더해주는 거였죠. 카페로 향하는 길에는 발걸음이 가볍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김치 베이글 샌드위치, 한국식 도넛, 끝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들이 펼쳐졌어요. 카페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커피 향이 익숙하게 풍겼고 새로운 모험을 향한 설렘이 더해졌어요. 제 카페도 저도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는 참이었거든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절대 두려움 때문에 제 성장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잭 덕분에 전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그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됐어요. 하루에 첫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카페 문을 열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새로 준비한 한국식 메뉴를 처음 선보이는 날이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메뉴를 안 좋아하면 어쩌지?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문 앞에 OPEN 사인을 돌리자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우리 카페 단골인 첸 씨였죠. 아침마다 커피와 베이글을 드시러 항상 오시던 분이에요.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첸 씨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첸 씨. 오늘은 새로운 걸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분은 메뉴판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니 이게 뭐야, 김치 베이글 샌드위치?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김치를 크림치즈에 섞고 훈제 연어와 함께 샌드위치로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첸 씨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오, 그럼 한번 먹어봐야겠네. 주문을 준비하는 동안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평소처럼 기존 메뉴를 주문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메뉴에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요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점점 더 신이 났어요. 점심시간이 되니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카운터와 주방 사이를 오가며 일했죠. 김치 베이글 샌드위치는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한국식 도넛도 인기가 좋았어요. 바쁜 와중에 잭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잭은 가게를 둘러보면서 엄지를 척 올려 보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잭 덕분이었거든요.
잭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새로운 맛과 가능성의 세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후에 바쁜 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지자 드디어 잭과 함께 앉을 시간이 생겼어요. 우리는 한국식 도넛을 나눠 먹으면서 시그니처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어요. 어때? 기분이 어때? 잭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대체로 굉장히 좋아. 잭이 제 손을 잡아 꼭 쥐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 엠마. 내가 위험을 감수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성공했잖아.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둘러봤어요. 벽도 같고 가구도 그대로인데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 중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있잖아, 제가 말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했었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내 일부를 잃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더 많은 걸 얻는 거였지. 잭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그거야. 성장하는 거, 시야를 넓히는 거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 학생들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메뉴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저는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문화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사람들이 서로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 후 몇 주 동안 카페는 계속해서 번창했어요. 우리는 심지어 문화교류의 밤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화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만든 퓨전 요리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느 저녁 아주 성공적인 행사 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제가 어느새 한국 대중가요를 흥얼거리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웃음이 터졌죠.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변했다니. 뭐가 그렇게 웃겨? 잭이 의자 정리를 하다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한국에 누가 있냐고 몰아붙였던 거 기억나? 잭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케이팝을 흥얼거리고 있잖아. 잭의 품에 안기면서 함께해온 이 여정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잭, 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변해도 괜찮다는 걸, 성장해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멋진 이유가 바로 그거야. 잭이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날 밤 카페 문을 닫으며 메뉴판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기존의 카페 메뉴와 새로 추가된 한국식 메뉴가 어우러져 뭔가 더 큰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인생이 꼭 한 가지 길이나 문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을 섞어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상기시켜줬죠. 잭과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기대됐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세상이 갑자기 끝없이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저는 그 모든 걸 하나씩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 때처럼 즐겁게 탐험해보고 싶었어요.